오늘부터 10시간 정도 앱 인벤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자는 중학생 정도 수준이라 속도는 빠르지 않고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앱 인벤터를 사용하신 분은 좀 속도가 느리니까 좀 지루할 수 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서 앱 인벤터를 새로 배워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선 앱 인벤터가 어떤 건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중간쯤에 이제 MI 앱 인벤터 사이트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나무 위키에 앱 인벤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앱 인벤터는 오픈소스 앱 메이커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글이 제작하다 현재는 MIT가 관리하고 있다. 사용하려면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초기에 이제 구글에서 제작했었던 거고 현재는 MIT 이제 유명한 공학대학이죠. MIT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그래서 MIT 앱 인벤터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를 하는 프로그램이냐? 자,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한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갤럭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용 운영체제 중에 갤럭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고 아이폰에서 만든 iOS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갤럭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방식은 이제 블록식 코딩이어서 스크래치를 해보신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이제 스크래치를 많이 해봤을 건데 스크래치와 비슷한 이제 블록식 코딩 방식을 사용해서 초보자도 스마트폰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출시가 돼가지고 구글에서 있다가 MIT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2012년 3월부터 MIT 버전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앱 인벤터의 장점을 보자면은 우선 언어가 자바나 코틀린 같은 좀 어려운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은 아직 자바나 코틀린이 뭔지도 모를 거고 이제 C 언어 막 그런 것들 어려운 언어들과 다르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교육용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앱 인벤터를 지금까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앱을 만드는 것에는 충분한 개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이 초보자용 앱을 개발하는 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 인벤터가 뭔지를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앱 인벤터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 앱 인벤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우리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앱 인벤터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앱 인벤터를 실행하고 구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구글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할 건데 아예 처음을 하시는 부분
구글 크롬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구글 크롬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 검색에 구글 크롬을 검색해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설치가 검색 결과가 이렇게 보기라고 하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혹은 여기에 구글로 접속을 하면 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이 나오고 여기에 크롬을 설치를 하면 이렇게 크롬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롬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롬이 다운이 되고 다운이 완료가 되면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우선 로그인 안 함으로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크롬 요게 발생을 했고 검색에서 구글 크롬을 검색을 CHROME를 검색하면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앱이 검색이 됩니다. 요 실행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아이콘으로 실행을 하고 이제 우선 네이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검색을 해 보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앱 인벤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셔도 되고요. 앱을 만들어 보세요. 당장 나오는데 우선 요 앱을 만들어 보세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학생은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선 본인의 구글 계정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세요. 제 경우 우선 가지고 있는 계정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인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본인 인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해주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 인벤터에 이렇게 로그인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 제 경우에는 이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여기 계정 만들기를 해가지고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에 본인의 출생,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 그래서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해서 제 경우는
이렇게 각자의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이메일을. 이렇게 하고 비밀번호를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증 코드를 받아서 인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같은 경우에 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앱 인벤터에 구글 계정 없이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앱 인벤터에 쭉 주소에서 앞에 코드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접속 주소는 이렇게 접속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코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본인의 코드를 지금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작업한 거를 이어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따로 이렇게 코드를 저장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이랑 화면이 나오고요. 이것도 클로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우선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글로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잉글리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한국어로 변경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우선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우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New Project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New Project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기본값으로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한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내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생성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추가로 생성을 하면 점점 더 이제 많아질 거고요. 한 개를 더 생성을 해보자면 New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TEST 숫자 2를 넣어가지고 테스트2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1,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목록으로 다시 가면은 1번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프로젝트 다시 목록으로 가서 2번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목록으로 가서 이번에는 요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로그인을 할 경우 여기에 보시면은 로그 아웃이 있습니다. 로그 아웃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경우에 요게 구글 계정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코드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본인 계정만 구글 계정으로만 다시 로그인하면 요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밖으로 로그 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작업한 걸 이어서 하기 위해서 크롬을 다시 실행을 했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앱 인벤터로 들어가서 요 주소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원래 했었던 이쪽으로 이렇게 주소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에 기존에는 처음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눌렀었는데 Continue without an account 계정 없이 시작하기를 눌렀었는데 현재는 계정을 만들어졌고 그거를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기록해줬던 기존의 코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SE MUD USE AUG 하고 재방문을 누르면 계속 기존에 생성되었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생성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이 부분은 우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휴지통을 눌러주시고요. 삭제하겠냐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요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셔서 앱 인벤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검색을 하면 MIT AI2 앱 인벤터 2 컴패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요 앱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의 스마트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OS의 스마트폰은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되겠고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참조하셔서 갤럭시 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기를 눌러주시면 앱 인벤터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 with Code 혹은 Scan QR 코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앱 개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블록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앱을 한번 제작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붙여도 자, 뉴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요쪽에 이렇게 각종 인터페이스 등 있는데 요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테스트 중이니 이렇게 스마트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따라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서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버튼 1에 텍스트 해가지고 이쪽에 버튼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선택하면 버튼의 특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여기 버튼 1의 텍스트 말고 알림이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이라고 있으면 여기에 알림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글자도 조금 더 크게 글자 크기 20 정도로 해서 좀 더 크게 알림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 여기 알림이라고 있는 걸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 하나하나의 사항들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다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테스트 프로젝트로 우선 구동을 해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록으로 이번에는 알림 이렇게 스크린에 버튼 1과 알림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제 블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추가한 버튼 1과 알림이 있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 알림을 놓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경고창 보이기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쪽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알람일에 경고창 보이기를 호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의 내용은 여기에 텍스트에 이렇게 보시고 맨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알림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앱 코딩이 끝났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시면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AI 컴패니언이라는 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R 코드와 유어 코드 이즈해서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가셔가지고요. 아까 설치를 했던 MIT 앱 인벤터 2 앱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스캔 QR 코드를 누르면 요 카메라를 사용하겠다는 게 나오고 요 허용을 해주면 이렇게 카메라가 인식이 됩니다. 그럼 요거에서 요 QR 코드를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좀 스캔, 요 QR 코드를 스캔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실제로 우리가 버튼, 알림 버튼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알림 버튼이 나오고 요 알림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알림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나오도록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앱을 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간단한 앱부터 하나씩 제작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